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종목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사실은 또 반도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주식시장, 글로벌한 시장의 흐름,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의 지난 1분기 실적이죠. 지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매출액도 당연히 늘었고, 전분기로 보나 아니면 지난해 1분기로 보나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동기가 8천억이었는데 이제 올해 1조 3,2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동안 지난해 동기 6,500억 가량에서 9,9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단 SK 하이닉스만의 그러한 호실적 발표가 아니죠. 삼성전자도 다 좋고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많이 여러 차례, 수차례 코멘트를 해드렸지만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즉,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하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장기선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볍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해 코로나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팬데믹, 전 세계 팬데믹이 이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뭐를 했습니까? 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당연히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축소될 거라고 생각한 기업들은 생산시설에 대한 확충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생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재정투자를 확대를 했는데 이게 확대가 시장하고의 예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가계의 잉여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즉,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늘어나는 소비를 갖다가 뭘로 대응을 했죠? 기업들은요.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가지고 버텼다라는 겁니다. 재고를. 자, 이러다 보니 재고를 갖다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재고는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줄었겠죠. 재고를 버텼으니까 당연히 줄었겠죠. 자,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요. 작년 7월부터 최근 9개월간 재고가 전 세계 경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재고량이 대략 한 5% 정도가 줄었다고 그래요. 5%가. 그런데 이 정도로 줄어든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위기 때 있죠. 금융위기 때 2008년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10개월간 재고가 대략 한 18%가량 줄어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이 정도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그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생산과 재고에 따른 비용이 그렇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뭐가 되죠? 기업들의 이익은 더더욱하게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지금 현재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는데 재고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 연말부터 기업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뭘 놀랐죠? 소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너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소비가 더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을 늘리려고 했고, 생산을 늘리려 했더니 원부자재가 뭐예요?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 확보를 해서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려다 보니 원부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예, 급등을 하죠. 부품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자동차였죠. 자동차. 예, 자동차 시스템만 제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예,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투자가 부진하고 생산량, 예,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재고는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는데 어디 수요까지 촉발시키고 있냐면은 줄어난 재고 부분까지 어떻게 돼요? 줄이고 있다는 재고 부분까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수요 부분이라고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수요 부분이라고. 즉 실수요는 실수요대로 증가를 하고 있긴 있지만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 너무 원부자재 플러스 부품 가격이 너무 치솟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앞서서 실수요에 맞춘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고량이 비어져 있던 이 부분들까지 공격적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 불확실 때문에. 이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수요가, 즉 이 공급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이 공급망에서의 어떤 그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폭증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에서 생산과 재고 관계에 따라서, 예, 재고 관계에 따라서 가수요가 아무래도 폭증하는 것 같으니 만약에 생산이 정상화됐을 때, 그죠? 밸류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됐을 때 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수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뭐가 되죠?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즉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보고 가겠다. 자, 이런 부분에다가 인도에서의 어떠한 공장 일부 라인 셧다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이후에 이런 기업들 기업 전망,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망치를 유지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급망, 예,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늘거나 지금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시장 투자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갖다가 매수세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뭡니까? 지금 현재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뭐 저점은 뭐 10만원 혹은 어디입니까? 10만원 7, 8천원 요 상에서 여기서 지루한 또 박스권이 나올 수 있겠다. 분기별로 계속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 전망이 내년치 이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하면서 주가도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예, 기사로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왜 이러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데 왜 주가는 이러지? 왜 이러지?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파는 거야? 뭐가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렇게 되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요걸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